안녕하세요 형님들, 필리핀 영감자 필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 코너 카페 왔습니다. 제가 여기 필리핀에 살고 있고 가족들도 있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필리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야 뭐 관광객들도 많이 올 거고. 어떤 분이 댓글로 필리핀 홍보대사냐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적도 있는데, 일단 뭐 손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 제 자식들이 살아갈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은 뭐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 세부, 마닐라 포함해서 제가 살았던 지역의 긍정적인 모습을 좀 부각시키려고 사실 노력했던 것도 사실인데, 오늘은 조금 어두운 이야기? 좀 어두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교민분들이나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 있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찍게 됐습니다. 사실 뭐 필리핀 치안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특히 뭐 앙헬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도 날치기가 있었습니다. 한 지금 시간 정도에 저랑 동갑내기 친구 만나서 커피 한잔 하기로 했었는데, 그 동갑내기 친구 지인이 중국집에서 식사하고 나왔는데 날치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여권이 있어가지고 여권 재발행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권 재발행 하러 저희 여행사에서 이미그레이션 업무도 보지만 뭐 여권 관련된 업무도 여행사의 공식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뭐 여권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워킹 비자 그런 문의 주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근데 여권 재발행 같은 경우에는 뭐 여권 유효기간이 다 됐거나 아니면은 뭐 분실했거나, 보통 두 가지 경우에 여권 재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분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서 가가지고 일단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 분실을 했다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대사관에 가가지고 접수를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권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마닐라 대사관에 여권 재발행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좀 일이 좀 있었던 게, 제가 타투는 있지만 제 신분증에 타투 나오는 거는 좀 그래가지고 예전에 타투 없을 때 찍었던 증명사진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 증명사진이 예전에 여권 만들었던 증명사진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벌써 몇 년이 흘렀으니까 그때 담당 공무원이 같은 사진으로는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여권 사진 보면은 대사관 안에 있는 즉석 사진기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때 하필이면은 머리도 안 감고 갔어요. 너무 일찍 가가지고 머리도 살짝 눌려가지고 그 프레시 터질 때 살짝 놀란 그런 사진이 제 지금 여권에 있기는 한데, 여권 재발행 받으실 분들은 한국이랑 필리핀 공휴일이 둘 다 아닐 때 가시는 게 좋습니다. 평일이면서 한국 공휴일도 아니고 필리핀 공휴일도 아닐 때 오전에 접수를 해야지, 긴급 여권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받을 수 있었나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유튜브에 영상 올려가지고 얼굴 까가지고 제가 올리잖아요. 얼굴이 대중에 알려져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사실 저는 장점이 많다고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계속 업로드하고 하거든요. 제가 하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요즘은 되게 자주 이렇게 연락들이 오시는데, 직원을 구하느냐 취업에 관한 연락도 오고, 얼마 전에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왔었는데, 그냥 또 연락이 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까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익명 단톡방에서 저 비방할 때 제 편 들어준 멘트 중에 되게 좀 빵 터졌던 좀 빵 터지기도 하고 좀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단톡방에 보내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제가 강철이 형은 익명 아이디로 저를 비방을 했지만 저는 그래도 이 정도로 챙겼었다 그렇게 발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익명 아이디로 엄마보다 더 챙겼네 그런 멘트를 본 적이 있었는데, 딱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괜히 일자리 구하시는 분이면은 괜히 책임지지도 못할 거 만났다가 부담스러운 상황만 나오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웬만하면 안 만나거든요. 참 이게 구독자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느껴지고, 가능하면은 도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사람한테 그렇게 뒤고서도 아직도 그런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나이는 한 40대 한 초중반 정도 되는 분이시고, 원래 좀 자산이 좀 있으셨는데 대개의 경우 이게 탕진하셨고,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실 때는 주변을 좀 챙기셨더라고요. 주변도 좀 챙기셨던 분이고, 지금 현재 여자친구분하고 지금 같이 지내는 중이신데, 경제적인 상황은 좀 많이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래도 그분은 여기에서 자리 잡고 사시려고 아바타로도 취업을 했었는데, 아바타는 또 적성에 안 맞다고 하시고, 어떤 일을 좀 추천을 해드려야 되나 그런 고민이 좀 들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오지랖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분은 그래도 생각을 좀 올바르게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인 상황은 되게 어려우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냐면은 여자친구가 호텔 카지노에서 캐셔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사리사리해서 계비담배 사가지고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담배 피라고 주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어떻게든 여기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합법적인 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6만 페소 주는 데도 있고 정캐세라도 취업을 해야지 한 달에 한 10만, 12만 정도 급여가 스타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급여 수준은 상관없고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지금 현지 여자친구가 있으시면은 그냥 결혼해가지고 비자 해결하고 여행업 같은 거 여행사를 오래 했으니까 그냥 보통 보면은 그냥 블로그에 글 올려가지고 블로그에 포스팅 해가지고 이제 하단에 자기 카톡 연락처 남겨놓고 이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투어 손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웬만한 여행사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셔라. 그렇게 좀 조언도 해드리고 아니면은 그게 좀 어려우시면은 그냥 여행사 쪽 컨택해가지고 가이드로 일을 한번 해보셔라. 조언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박해가지고 탕진은 하셨지만 그래도 사람이 좀 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직원이 필요하면은 잡을 한번 드려볼까 그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사람에 너무 뒤어가지고 제가 이제 누구를 챙기고 뭐 직원을 쓰고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동의하시면은 제가 구독자님 뭐 스토리나 뭐 상황 같은 거 언급해가지고 혹시라도 뭐 한국인 채용한다고 연락이 오게 되면은 제가 연결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뭐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뭐 여행사 하시는 분, 뭐 매장 운영하시는 분 한번 연락을 다 돌려봤는데 요즘 그렇게 경기가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한국인 직원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제 주변이 아니더라도 뭐 한국인 직원이 필요하신 뭐 사장님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한번 연결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나 성향이나 인상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카톡 아이디 남겨놓을 테니까 뭐 한국인 직원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연락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접하게 돼가지고 좀 뭐 제가 뭣도 아니지만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기 교민분들은 뭐 단톡방도 있고 하니까 뭐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얼마 전에 포스코에서 그 총기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그 총기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은 그러니까 한국인 보스가 있고 그 한국인 보스가 고용했던 경호원이랑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가 이 한국인 보스랑 한 10년 정도 같이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을 같이 일을 했으니까 신뢰가 좀 두터웠겠죠. 그래서 근데 이 경호원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뭐 큰 생각 없이 이 한국인 사장님은 이 기사한테 직원들 급여를 한 번에 다 줬나 봐요. 그래서 약간 매니저식으로 한 번에 주면은 이렇게 급여를 분배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이 기사가 경호원한테 급여를 100% 다 줬었어야 되는데 이 기사랑 경호원이랑 좀 돈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호원의 급여가 5만 페소다 하면은 5만 페소를 이 기사가 사장님한테 받아가지고 다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뭐 15,000페소나 한 2만 페소 정도만 전달을 하고 둘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뭐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감든가 해가지고 경호원의 급여가 사장님한테 급여를 받아가지고 이 기사가 경호원한테 급여가 100%다 전달이 안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몇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겠죠. 작년 크리스마스에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경호원이 이 기사한테 자기도 이제 연말에 돈이 필요하니까 급여 달라, 빌려준 돈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그런 장면이 CCTV에 촬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 경호원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7방을 쐈다고 하더라고요. 청부살인이면은 한두 방 쏘고 말았을 텐데 7방 쐈다는 거는 거의 뭐 원한이죠, 원한. 깊은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쏜 것 같은데 경호원하고 기사 사이에 이제 금전 관계로 사고가 난 건데 근데 이 한국인 보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경호원이랑 기사랑 둘이 돈 문제가 생겨가지고 둘이 다투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건데 엉뚱하게 이 한국인 보스가 처음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해가지고 진술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돼가지고 지금 몇 주째 지금 유치장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망한 기사의 딸내미가 이 한국인 보스를 살인 교사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만약에 이 기사가 뭔가 잘못을 했다고 하면은 그냥 보통 몇 번 봐주다가 그냥 네 너는 같이 더 이상 일 못 할 것 같다 그냥 자르고 마는데 한국인 보스가 아무리 기사가 큰 잘못을 했어도 경호원을 시켜가지고 총 쏴서 죽이라고 하겠어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한국인 보스가 경찰서에 갔다가 피의자로 전환이 돼가지고 지금 몇 주째 지금 못 나오고 있고
근데 이 한국인 보스가 유치장에 계신 분이 깨름칙한 느낌을 좀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봤는데 거기 안에 있는 경찰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딘가로 보내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이 돼가지고 유치장에 수감이 됐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기사의 딸내미 있잖아요. 기사의 딸내미가 돈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2천만 페소 달라고 해요. 2천만 페소면은 지금 환율로 한 6억 정도 되는 돈인데, 저는 이 한국인 보스가 어느 분인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교민들 사이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셋업이 된 거죠. 이 기사의 딸내미는 증거도 없이 코리안 보스가 경호원을 시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죽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증거도 없이 유치장에 수감돼가지고 지금 계속 몇 주째 지금 갇혀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 딸내미를 컨트롤하는 한국인이 있다,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아니 뭐 제가 뭐 뭣도 아니지만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뭐 저한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딸내미가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증거도 없이 지금 몇 주째 지금 유치장에 갇혀 있고, 그 상황에서 딸내미는 지금 2천만 페소를 요구를 하고 있고, 이 건에 있어서 만약에 한국인 보스가 진짜 경호원한테 사주를 해가지고 기사를 죽이라고 했다는 뭐 증거가 있다면은 그거는 뭐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뭐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유치장에 몇 주째 지금 갇혀 있고, 딸내미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정황상 보면은 셋업이 명확하거든요. 지금 한국 대사관이나 한인의 차원에서 나서서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교민사에 힘 있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증거도 없이 유치장에 몇 주째 갇혀 계신 그 한국 교민분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돈 많다 소리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먹고 살기 빠듯합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은 이렇게 열심히 일 안 할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사지샵 갔다가 지금 여러 군데 일 보고 영상 촬영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변두리에 있는 로컬 빌리지예요. 그리고 와이프 명의로 대출받아서 산 집이고 매달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제가 돈 많다 소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필리핀 사시는 분이면은 잘 아실 텐데, 가정부랑 뭐 기사랑 경호원 해봐야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마사지샵하고 렌트카하고 여행사 부동산 하는데 그래도 그거 유지할 정도는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떼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제 생활 유지할 정도는 법니다. 과소비하면서 뭐 도박하거나 JTB 가거나 뭐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자, 형님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